네, 2022년 11월 26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이런 뉴스가 떴죠. 더 탐사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 유튜브 방송도 하죠. 거기에서 웹 디자이너를 선발하겠다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사람을 구합니다라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근데 앞에 거는 그렇고 그런데 눈에 확 띄는 게 있죠. 뭐 역사의 한 페이지의 이름을 알리고 싶다. 언론사에서 뭐 좋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의 이름을 남기고 싶다. 남기는 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악명을 남기는 법도 있고 위명을 남기는 법도 있고 뭐 영웅이 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눈에 띄긴 하지만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윤한 등이 때려 죽어도 싫은 분. 더 탐사에서 윤한이라고 그러면 누구죠? 더 탐사가 김의겸 의원한테 제공해서 그를 또 보도를 했던 게 뭡니까? 첼리스트의 말을 근거로 그의 전 남자친구가 제보를 했다는 것을 근거로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김앤장의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청담동의 한 룸바에서 술을 먹고 동백아가씨를 불렀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죠. 네, 누차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러한 제보가 들어오면 상식적인 판단부터 해봅니다. 대통령이 어디 간다고 하게 되면 경호실이 먼저 나서죠. 그래서 뭐 모든 걸 체크하죠. 네. 어디 뭐라 그럴까 사람이 숨어 있을 만한 매놀 같은 거 있으면 다 찾아가서 이렇게 열어보고 그 다음에 봉인을 하죠. 행사 끝날 때까지는 대통령 왔을 때까지는 못 열어보게 하죠. 그리고 뭐 물도 다 해보고 다 점검합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갑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가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봉인한 걸 떼느냐 그 사람들이 안 떼고 그냥 갑니다. 따라서 이렇게 잘 안 쓰는 매놀 같은 거 다시 가보면요. 몇 년 후에도 그 실링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청담동 룸바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그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경호실을 하고 뭐 101 경비단 같은 데 쭉 왔다 그러면 이미 소문이 나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 근데 그런 게 없는데 이게 갔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더군다나 한동훈 장관이 변호사 30명과 술을 마셨다. 와 이거는요 엄청난 현행법 위반입니다. 현행법 위반입니다. 어떻게 장관이 변호사 30명하고 술을 먹어? 이거 금방 소문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뭐 등등 봐서도 조건이 안 맞는 건데 그러다 그 다음에 어떻게 김앤장의 변호사 30명을 한꺼번에 데려갑니까? 버스로. 쉽지 않아요. 그 김앤장 변호사들 자존심 셉니다. 한두 사람 혹시 가는 건 몰라도 30명 하게 되면은 김앤장 자체에서 소문이 나서 찌라시에 뜹니다. 이게 조건이 안 맞는 거를 김의겸은 국회에서 질의를 했고 그 결과 새빨간 거짓말로 그 최초 발언의 진원지인 사람들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드러나니까 뭐 미안하다 유감이다라 그랬죠. 윤 대통령에게만. 그러면 더 탐사는 그 발언지가 더 탐사였으니 거기서 말한 윤한이 누군지 짐작이 가죠. 그 다음에 더 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뭐 과거에 대해서 열심히 캤었죠. 열심히 캤었죠. 더 탐사가 캔 게 아니지. 거기에 있는 강진구라고 하는 기자가 죽으라고 캤었지. 그리고 그 친구는 그때 경향신문 기자로서 기자를 경하면서 했었는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돼갖고 경향신문에서 해고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오케이 하는 것 같더니 지금 경향신문하고 뭐 소송을 했었죠. 후배들이 자기한테 갑질했다고. 경향신문하고 강진구 기자하고는 큰 틀에서는 색깔이 같은 것 같은데 또 다른 결의 다툼이 있습니다. 자, 김의겸 의원이 더 탐사를 가지고 도전을 했었고 또 더 탐사를 갖고 유시민 씨가 관련되어 있는 거로 보이는 민들레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는 더 탐사의 자료를 근거로 제보를 근거로 이태원 희생자의 명단을 공개까지 했습니다. 모든 거에 뒤에 보게 되면 그다음에 한동훈 반대에 보게 되면 더 탐사가 있는데 거기서 윤한이라고 하면 누구겠습니까? 왜 더 탐사가 이런 조건을 걸었을까요? 또 하나 정청래 의원이라고 있죠. 정청래 의원이 별명이 뭔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 정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나는 이재명과 정치 공동체다라는 뭐 캠페인에 참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정치 공동체다. 그러면 대장동 게이트로 이재명을 잡아넣으려면 이 캠페인에 참여한, 만약 민주당 전체가 참여해서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을 잡아넣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잡아넣지 말라, 그런 걸 했습니다. 시작하겠다 그랬습니다. 본인도 이제 SNS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고. 네. 왜 이렇게 정청래 의원이 나올까요? 왜 민들레는 저러고 나올까요? 왜 덧탐사는 저러고 나올까요? 그리고 이태원 갖고 제2의 세월을 만들기 위해서 왜 저렇게 길을 쓸까요? 저 사람들은 지금 던지는 것들이 팩트가 완벽해서 던지는 게 아닙니다. 덧탐사는 기자가 아니에요. 자기들은 스스로 뭐 기자라고 하겠지만, 기자라고 하는 게 뭐 국가 고시 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네끼리 기자라면 기자겠지. 근데 기자라고 하면 보편적인 뭐가 있습니다. 아, 저도 의사라고 우기면 의사겠지. 근데 의사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환자를 다루는 기본적인 그 능력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취재 ABC라는 것도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마구 덤비면서 기자라 그러면 기자입니까? 뭐 시민 기자들도 있다고 하는데 시민 기자가 솔직히 기자입니까? 그냥 제보자 수준이지. 네.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뭐 언론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찌라시와 구별되기가 어렵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런 세력들은 자꾸 던질까요? 이 중에 하나만 걸리라 이런 거죠. 틀리는 거는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받는 고통은 고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뭐 반발해서 자기가 손에 잃을 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막 덤비는 겁니다. 막가파죠. 이 막가파에 대한 도전을 받을 때가 상당히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는요, 이 막가파의 도전을 가만히 보면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면에는 시기심이 있다고 봅니다. 아주 상대방에 대한 극도의 시기심, 질투심, 싫어, 꼴도 보기 싫어. 그러니까 뭐든지 긁어대는 겁니다. 옳고 그르고는 안 따져. 근데 이렇게 덤비는 사람에 대해서 참 막아내는 게, 저는 지금도 솔직히 다 하지 못해요. 저도 살면서 저는 경쟁이 들어오면은 내가 자신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은 그렇게 피하지 않고 그냥 마다하지 않고 붙어봅니다. 뭐 지면 억울하긴 한데 저도 붙어봅니다. 대신에 시기는 좀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시기를 하다 보면 내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거꾸로 제 경우는 참 많은 사람부터 시기를 당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시기를 하는 경우는 이 가벼운 시기면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상당히 심한 시기에는 화가 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기자 시절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자들 다들 해외 연수를 가는데 저는 내 힘으로 해외 연수를 만들어서, 그때 제가 한참 이름 날릴 때인데 우리 부장한테 저 이런 거 좀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와, 됐든 사표 쓰거나 가든지 그러더라고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렇게 밀어붙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일부러 그러는구나. 모든 언론사에서는 후배를 키우자 이렇게 해서 공부시키자는 게 하나의 그 모토였는데, 그러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국장까지도 그렇게 또, 그러니까 그때 제가 기사 쓰는 것들이 그분들한테 불편했던 거죠. 대단한 도전이 돼. 그래서 내가 오케이, 내가 안 갈게.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외국으로부터 이렇게,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거였는데 그거 취소하느라고 좀 애 좀 먹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정부에서 예산 승인이 된 건데 이거 하려면 또 절차가 필요해서 그거 다 겪어서 정리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자들이 덫을 쳤구나. 내가 옹졸한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나 하는데 사실은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정도였기 때문에 제가 넘어갔지, 만약 진짜 공격적이었으면 저도 받아쳤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시기가 들어옵니다. 지금 정청래나 김의겸이나 더 탐사가, 강진구가 하는 게 이런 거라고 좀 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선에서 멈추면은 뭐 방법이 없으니까 두는데, 진짜 이렇게 심할 때는 저는 받아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용서하면 안 돼요.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하느냐? 더 합니다. 아이들이 떼쓰는 것처럼 더 덤빕니다. 아주 야멸차게. 저 그 전에 한번 해외 갔다가 눈에 띄는 게 서양 애들이 대체로 조용해요. 우리나라 애들은 막 공공장소에서 뛰는데, 그때 서양 엄마가 보니까 애가 막 때를 쓰니까 따귀를 탁 때리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애 길을 꺾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애가 그냥 주눅이 들어서 더 이상 떼를 안 쓰더라고. 그래서 단호하게 저렇게 꺾어야 되는구나. 그게 다 용서하는 게 자비가 아니더라고요. 애를 오히려 망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력이 있습니다. 자기네 목적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지는데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전 시간에서 김의겸은 용서할 대상이 아니라고 한 한동훈 장관의 말을 인용했는데 이건 용서로 갈 부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기심 때문에 강한 질투심 때문에 이념 때문에 덤비는 사람들은 모아놨다가 한순간에 따박따박 모아놨다가 바로 쳐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서 김정은에 대해서는 악인은 지옥으로 그는 제거해야 된다는 주장을 제가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심한 주장이죠. 근데 기독교인들도 결론적으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제거로 갑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천만의 말씀.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이 비나이다 전용기 떨어지게 비나이다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 그거는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대화 상대가 아닙니다. 그건 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켜봤다가 도가 넘는 순간에 다 모아놔야 돼요. 흥분할 거 없이. 그리고 집행할 때는 초의 인정도 보이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도박에 빠진 사람이 도박을 그만둘 때는 손을 자를 때고 마약에 빠진 사람들은 세상을 떠날 때나 비로소 끊는다는 얘기가 있죠. 한번 그렇게 뭐에 씌운 사람들은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 얼마나 이 군주정을 공화정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는 역사를 보시면 알 겁니다. 이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리고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만들어주는 민주주의라는 공간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른 공간 예를 들면 난 우리나라 주사파들이 이북 가서 살려면 절대로 안 삽니다. 왜? 대한민국이 주는 공간에서 북한과 같은 주장을 하는 게 자기는 재밌고 그게 자기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언제 북한 간다고 그랬어. 이 남조선을 혁명시키겠다. 여기서 하겠다고 주장하지.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흔들어대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이 왔을 때 단호하게 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훈처럼 얘기한 거. 그리고 개딸들이라고 하는 조직이 뭐 개혁의 딸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재명을 지지할 것 같아요? 정청래가 뭐 이재명과 정치공 뭐 둘이 뭐 같이 친구입니까? 뭡니까? 가치관이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런 세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켜봤다가 과감하게 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사회 정의를 세우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드는 세력에 대해서는 공정한 대우를 안 해줘야 돼요. 이렇게 깔아보면서 대해야 됩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